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 전국을 통일하고 내치를 안정시킨 뒤 명나라를 치기 위해 먼저 조선을 공격하는 사건을 다뤘습니다. 200여 년간의 평화시대의 지속과 붕당 정치의 병폐, 그리고 일본에 대한 정부의 부재 등이 임진왜란 초기 대응의 실패 원인으로 꼽았었습니다. 부산진성과 동래성을 차례로 격파한 일본, 거침없이 한양으로 진격합니다. 거의 직선 루트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렇게 명했기 때문입니다. 조선의 상감을 잡아라. 전국시대 일본에서는 전쟁에 패한 다이묘의 선택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할복하거나 패배를 받아들이고 자신과 자신의 가솔들을 이끌고 수하로 들어가서 전쟁의 선봉이 되어서 싸우는 것, 화살바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이묘의 특징은 절대 자신을 지배하는 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한양에 진격해서 무너뜨리면 당시 임금인 선조가 항복하고 그가 조선의 정군을 이끌고 명나라로 가는 길을 터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선조는 신립장군에게 정권을 위임하고 탕금대에서 배수진을 치고 결사항전하였지만 조총으로 무장한 잘 훈련된 왜군을 막아내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신립장군은 장렬하게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왜군은 20여일 만에 수도인 한양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상을 깨고 선조와 조정의 중신들은 피난 행렬에 오릅니다. 백성들은 나몰라라 하고 사직을 보존한다는 명분으로 명국에 도움을 청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북으로 향하는 선조 임금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조선의 백성들은 쓰러져 갔습니다. 선조를 쫓아오는 왜군들은 텅 빈 한양을 접수하고 약간 맥이 빠졌습니다. 자신들이 잡아야 하는 상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를 쫓아 평양성으로 진격하게 됩니다. 이때 뭔가 일본의 상층부에서는 묘한 분위기가 느껴졌을 것입니다. 뭔가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보급을 크게 염두하지 않은 상태에서 왜군은 그야말로 청청병력과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조선의 이순신이라는 장군이 보급선을 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있어서 물자보급은 말 그대로 생명줄입니다.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 바로 보급입니다. 육지에서는 관군들과 의병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전열을 정비하고 나라를 구하겠다는 신념 하나로 왜군을 격파하고 보급을 끊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활동했던 관군으로는 권율장군, 김시민이 유명했고 의병장으로는 곽재우, 조헌, 고경명, 김천일, 정중부 등이 있었으며 승병장으로는 사명대사, 서산대사 등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전투는 언젠가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곽재우는 당시 붉은 비단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싸워서 홍의장군이라고 불렸는데 왜적들은 그의 이름만 들어도 치를 떨었다고 전해집니다. 다음 시간에는 임진왜란의 3대 대첩 중 하나인 행주대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